열의 9은 쓴다는 이른바 스마트폰 시대. 일할 때도 쉴 때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척추를 조금 펴 이렇게 가슴에. 옳지, 그렇지. 또 꼬부당하겠는다. 허리 펴고. 고개 숙인 사이 목 커브가 사라진다. 머리가 몸통 중간에 비해서 많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는 목의 근육이나 인대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감도 느끼고 통증도 느낄 수 있겠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북목 환자. 방치할 땐 일상까지 위협하는데 전기가 이제 7초마다 올 때도 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도 몰라주고. 디스크가 같이 노화되고 망가지면서 목으로 지나가는 척수를 더 심하게 누르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척수가 눌리는 그런 증상들을 간과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사지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거북목. 지금 이 순간에도 목을 혹사시키고 있진 않으십니까? 휴일을 맞아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따라 반찬이 많네. 그러네요. 당신이 오니까 많아졌네요. 오늘도 대화의 주제는 현진 씨의 거북목. 현진이 좋아하는 거 이거 먹어봐. 요거 먹고 이제 거북목 좀 펴줬으면 좋겠다. 저절로 펴주는 게 아니야, 음식이. 음식이 펴주는 거 아니야. 한눈에도 자세가 많이 구부정해 보이는데요. 척추를 조금 펴 이렇게 가슴에. 옳지, 그렇지, 그렇지. 자꾸 턱을 이렇게 빼지 마. 이렇게. 여기가 많이 굽었잖아, 그지 너? 완전히 이렇게 됐어. 어떤 데는 네 보면 여기가 막 이제 어떡하나 걱정이 되게 돼. 틈만 나면 핸드폰 들고 있잖아. 핸드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핸드폰 보느라고 자꾸 목이 요즘 애들 다 그래. 어른도 그런데 뭐 맨날 유튜브 본다고 맨날. 컴퓨터 할 이렇게 때도 해서. 자세 딱 세워가지고 일 좀 하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지? 이렇게. 자꾸 엄마가 자꾸 하면 잔소리 같잖아, 그지? 부모님의 폭풍 잔소리에도 현진 씨는 요지부동. 쉽사리 자세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증상은 몰랐는데 어머니가 자꾸 거북목이다 계속 하니까는 걱정은 되죠. 처음에 막 거북목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몰래 뒤쪽에서 옆쪽에서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내줬어요. 지금 목 상태가 이렇다. 그럼 그거 보면 본인도 이렇게 자각을 해서 이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했고. 그래서 같이 외출을 하면 항상 잔소리를 하게 되니 본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 본인 모른다 심각성을 못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보고 있자니 애가 탔던 어머니.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 목 보조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거 목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말으라고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은 나아질까. 온갖 애를 써봤지만 현진 씨의 상태는 여전히 제자리.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는데요. 턱이 자꾸 앞으로 나오지 말으라고 자꾸 앞으로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턱을 집어넣는. 이것도 오래 하면 좀 이렇게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하다가는 또 빼고. 근데 꾸준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또. 문제는 일자로 변형된 목뼈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목뼈는 C자형의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목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일자 또는 거북목으로 변형됩니다.
목뼈가 5kg에 달하는 무거운 머리를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의 C자 곡선 덕분. 스프링처럼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목의 C자 곡선이 일자로 펴지면 머리 무게를 분산하는 역할이 저하되고 어깨와 목 근육에 많은 부담을 줘 만성적인 피로감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거북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이 이제 거북이처럼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오는 자세를 말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목의 커브, 경추의 커브는 C자 형태를 이루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거북목의 형태로 발전되게 되면 그 C자 형태가 좀 무너지면서 우리가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중이 이제 잘 분산되지 못하고 또 근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증들이 발생하는 것을 거북목, 중국은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는 현진 씨.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떨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목이 앞으로 나온 자세로 1시간째 고정 상태. 허리를 한 번도 펴질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할 땐 어떨까요? 좀 신경을 쓰나 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가 점점 아래로 숙여집니다.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량 이거 나오잖아요. 그거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잠시만요. 많이 쓴 걸. 하지만 실제 사용량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의 뭐 24시간 중에 잠깐 시간 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적게 쓰는 날도 7시간이 넘었는데요. 네, 카톡도 이제 오는 거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할 때도 있고요.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아이는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할애를 하니 심지어는 저 핸드폰 없애버릴까라는까지도 생각했는데, 요즘 또 그렇다고 뭐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저거잖아요. 현진아, 이렇게 저기 뭐야, 아니 자세를 똑바로 해서 봐야지, 그지? 봐봐라. 등은 좀 펴고 핸드폰 좀 줄여. 저기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지? 현진아,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 와서 이렇게 똑바로 허리 세워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니? 어? 그만하면 안 될까? 봐봐라. 너 운동 좀 해, 이걸로. 자, 이걸로 운동 좀 해. 스마트폰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자. 어머니의 성화에 맞지 못해 현진 씨가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얘를 딱. 그렇지. 그렇지. 쭉 펴야 돼. 그렇지. 짧아져서 그래, 이 팔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 폼 눌러줄까? 아들의 굽은 목을 조금이라도 펴보겠다는 간절함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자, 일어나 볼래? 내가 아들 전담 트레이너예요, 맨날. 예, 맨날 이 짓을 했어요. 다리 쭉 더. 자, 뻗어서. 하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현진 씨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질 않았는데요. 동그라미 그려. 많이 엄마가 좀 집중적으로 1대1로 완전히 조금 저거 한 것처럼도 했어요. 많이. 엄마가 해야지 같이 이렇게 하고 싫은 거 억지로 막 이렇게 하게 되니 효과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잘못된 자세로 인해 경추가 받는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머리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 목에 가해지는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붙인 게 이제 그 반사 마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는 카메라들이 적외선 카메라예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몸통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이 마커가 반사하는 빛만 인식을 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머리랑 몸통이랑 골반을 모델링을 다시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정보만 얻어내게 됩니다. 고개를 숙일 때 발생하는 목의 회전력 값을 측정하면 목에 가해지는 무게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목의 각도가 15도씩 증가할 때마다 목의 회전력은 2배씩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무게로 바꿔 계산하자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목에 가해지는 무게 역시 증가했는데요. 45도 숙일 때 목이 받는 하중은 무려 20kg. 머리 무게까지 합치면 25kg의 하중을 목이 견뎌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자세로 머리에 무게를 지탱을 하다 보면 그 무게가 실제 머리 무게보다도 이제 하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목이 앞쪽으로 계속 이제 굽은 상태로 머리를 지탱을 하려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관절에는 디스크도 포함돼서 이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고요. 하중이 많이 이제 부여가 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퇴행성 질환이 생기고 디스크가 뭐 돌출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탈출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나온 사례자들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 보다가 어깨 결린다, 목이 아프다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진짜 이 스마트폰 때문에 목뼈 질환 환자들 많이 늘었나요? 예,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목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목뼈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분이 약 190만 명이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264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전체 척추 질환 환자 중에서도 목뼈 질환이 약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추측을 해보는 걸로는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게 용이해져서 예전에는 병원에 안 가시던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노년 인구가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눈에 띄게. 그 노년 인구가 아무래도 목뼈 질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증가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보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목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럼 거북목, 일자목이 무엇인가부터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사람의 머리는 몸통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원래 볼록하게 앞쪽으로 휘어있는 목뼈가 일자로 펴진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볼록하게 된다면 그 중심이 무너지게 되고 머리는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목은 무리하게 되고 문제는 이 목이 얼마나 펴져 있냐 또 거꾸로 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가 몸통에 비해서 얼마나 앞으로 빠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거북목은 병원 가면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은 엑스레이 안 찍고도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예, 자신이 가장 흔히 취하고 있는 자세를 앉은 자세든 서 있는 자세든 취하시고요. 웨이도라고 네. 우리 쉽게 얘기하는 귓구멍, 이 귓구멍의 위치가 그 자신의 몸통에 비해서 전면보다 더 앞으로 빠져 있다면 거북목이 있는 거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딱 진단을 했을 때 좀 심한데 거북목이 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하면은 보통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거북목의 원인이 뭔지부터 이제 알고 치료받아야 되겠죠. 어떤 의사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아무 증상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목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중에 30%가 목뼈가 일자로 섰거나 아니면 거꾸로 굽었거든요. 3분의 1이? 네. 그렇게 따지면 10명 중에 3명은 그런 목뼈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것 자체만으로 병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런 자세가 심각한 증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 노화, 병변, 목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그런 병들과 연관돼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 목뼈의 변형까지 교정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김주연 씨는 얼마 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물건을 쥐기가 힘들 정도로 왼쪽 손과 팔에 저림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전기가 좀 온다? 그런 느낌이요. 힘이 요새는 덜 들어가고 가끔 물건을 들었을 때 힘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 예, 간혹 있더라고요. 누워서 쉴 때조차 편치 않은 상황.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이 하루 종일 그를 괴롭힙니다. 왼쪽 목 쪽이 전기가 이제 찌릿 그러니까 한 5초마다 한 7초마다 그렇게 올 때도 있고 가만히 있을 때 목이 좀 많이 아파요. 좀 쑤신다? 예. 쑤시는 경우도 있고 목 밑으로 등 쪽도 많이 아프거든요. 이제 핸드폰 볼 때 너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는 자세도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 한 30초만 봐도 힘들어갖고. 김주현 씨에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예, 많이 아파요. 네. 주먹 쥐는 힘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잡아볼까요? 네. 양쪽 손 한번 꾹 잡아볼까요? 그렇죠. 손가락도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쭉 당겨볼까요? 네. 네. 이쪽도. 이거 오른쪽하고 그렇죠. 오른쪽에 들어가는 힘하고 왼쪽하고 들어가는 힘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지금 목이 거의 일자 형태로 되어져 있고 특히 여기 5번, 6번 사이는 지금 간격이 딴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좁죠. 납작해진 디스크가 튀어나와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척수가 눌리는 그런 증상들을 간과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보행 장애라든지 우리 미세하게 손을 쓰게 되는 그런 운동의 부조화가 오게 되는데 뭐 단추를 잠그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젓가락질을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척수가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사지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갱추를 지나는 신경 따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심을 지나는 신경인 척수와 좌우로 뻗어가는 신경근인데요. 척수가 눌리면 팔, 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에 이상이 오거나 마비가 오고 신경근이 눌리면 시림과 저림 등의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방치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상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 공간이 비게 되기 때문에 비는 공간에 인공뼈를 넣고 앞쪽에서 그 불안정한 척추를 고정시켜주는 우리가 ACDF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 눌려있던 척수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디스크가 다 빠져나간 공간에다가 인공뼈를 넣는 거죠.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인공뼈를 넣어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겁니다. 이전 거 우리 넣기 전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뼈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고 이거는 이제 수술 전의 모습이고 이건 수술 후의 모습. 그러니까 간격 자체가 지금 많이 뼈가 들어가면서 많이 벌어졌죠. 수술 전과 비교해 보니 좁아져 있던 디스크 부위가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일자목이나 이제 거북목처럼 우리의 정상적인 그 경추의 커브가 나오지 않게 되면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 디스크의 위험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환자군이 되는 거죠. 목 디스크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문명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 종일 목 주변이 아파오면서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진짜 집안일만 하거든요, 제가. 전업주부다 보니까. 근데 서가지고 오래 서가 일을 못해요. 뭐 음식을 한다든가 설거지 한다든가 하다 쉬고 그래요. 등이 계속 치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쪽 손이 다 제로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정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의 괴로운 일상. 저 이래요. 하다가 지나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급기야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소파에 누워버립니다. 치가 좀 많이 나면 아프니까 목도 자꾸 숙이고 이러면 아프니까 하다가 누웠다가 그래요. 반찬 하다가도 목이 좋다는 운동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뿐.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일상까지 흔들어놨습니다. 잘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잠들기 전까지 어떤 자세를 하든 너무 불편하니까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뒤척이다가 잠이 들고 그리고 깊이 잠을 못 자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지는 못해요. 불편하니까. 뭐 소파에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또 뭐 앉아 있어도 불편하니까 통증이 일단 이게 통증 없이 편하게 한번 자보고 싶어요. 항상 통증이 있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며칠 뒤 문명순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결국 수술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어떤 아픈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아픈 거를 잘 모르죠. 근데 본인이 제일 아파하는데 또 그걸 또 몰라주니까 마음이 또 상하고 환자 본인이 제일 아프겠죠. 그렇죠. 더 이상 보존적 치료로는 통증을 없애기 힘든 상태. 수술을 앞두고 있자니 지난날의 서러움이 북받쳐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도 몰라주고 혼자 막 그동안 엄청 많이 아팠거든. 남들은 모르는 통증과 10년 넘게 홀로 싸우다 보니 어느새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단순 디스크는 아니었고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또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다 신경을 압박을 하는 원인이 됐었고요. 그중에 이제 디스크가 더 심하게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팔저림 증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척수증의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경추 질환이 동반돼 세 군데나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목뼈에는 뼈의 움직임을 유지해주고 어긋나지 않도록 앞뒤로 얇고 유연한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 뒤쪽으로는 운동신경에 관여하는 척수가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목뼈 뒤에 있는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면 척수가 눌리게 되고 이로 인해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거북목이 후종인대 골화증을 만들지는 않고요. 거꾸로 후종인대 골화증이 반드시 거북목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후종인대 골화증이 디스크나 목뼈의 노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종인대 골화증을 가진 분들 중에 거북목이 심한 거북목이 같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문명순 씨의 경우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후궁이라는 뼈를 열어 눌린 척수신경을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신경 손상이 크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따라서 회복이 얼마나 가능한지도 이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이 눌려 있는 환경을 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신경 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보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처음에 아주 불편했던 정도보다는 회복이 되지만은 그게 완전히 뭐 100% 이전에 그런 디스크 질환이 없었을 때 상태까지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그건 뭐 환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질환이 오랫동안 생겨서 증상이 오랜 이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치료를 해도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효과가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거북목이나 일자목 때문에 뭐 목뼈가 변형이 되고 목 디스크까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북목 자체만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이 많이 앞으로 굽어서 목에 심한 피로감을 계속 느끼고 통증이 심한 분들은 정상적인 그 곡선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북목이 다른 병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디스크나 아니면 그 목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이 눌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서 그 신경 증상 때문에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목뼈가 많이 굽어 있다면 수술하는 김에 그 목뼈 교정까지도 해드리는 게 나중에 환자분의 기능적인 만족도를 더 높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좀 거북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습관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머리의 위치가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자세, 그런 걸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의자에 기대셔서 잠시 쉬신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머리 받침이 있는 의자에 기대셔서 수건 같은 걸 말아서 이렇게 누워 약간 뒤로 기대서 쉬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베개 높이는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저는 쓰는 베개가 폭신폭신한 그냥 일반 베개 약간 낮은 걸 사용하고요. 제가 만약 옆으로 누워서 자고 싶으면 반 접어서 어깨에 끼웁니다. 그러면 목이 많이 꺾일 필요도 없고 부담도 안 주겠죠. 베개를 베실 때는 가능하면 어깨 밑까지 깊숙하게 베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곡선을 잘 유지하고 편안해지실 수 있거든요. 목 뒤가 동동 뜬다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딘가 목 근육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레칭도 좋겠죠? 네, 좋습니다. 목의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목의 유연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뭐 인대나 근육의 유연성을 좀 늘려줘야지 목이 변형된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젊어서 유연성이 있을 때부터 그걸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은데 스트레칭이 유연성을 유지해 주는 방법이고요. 스트레칭만 가지고는 이제 목의 건강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목 주변의 근육이 탄탄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육 강화를 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손으로 막고 힘을 주시면 그쪽 방향의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간단하게는 그렇게 운동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평소 잘못된 자세와 일자목 진단을 받은 3명의 참가자들. 스포츠의학과 홍정기 교수와 함께 앞으로 2주간 실천할 5가지 운동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매달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를 목에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고 그다음에 얘를 살짝 당기면서 요만큼만 또 다시 약간은 구부려야 돼. 일부러 거북목이지만 우리가 거북이를 잡으러 가려면 또 거북이가 돼야 되거든. 들 때만 쭉 그리고 또 내릴 때는 얘 힘을 빼고 들 때만 쭉 내릴 때는 힘을 빼고 약간 이런 식입니다. 다시 저랑 같이 한번 여기다 놓을까? 준비? 그러면 살짝 손은 앞으로 나가면서 고개는 20도 정도 위를 봅니다. 시작. 하나. 내려올게요. 둘. 그리고 힘 빼고. 다시. 셋. 아주 좋아요. 자, 통증이 있었나요? 통증 없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사인이에요. 우리가 5도에서 10도 정도는 더 뒤로 갈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타올을 쓰는 이유는 불안한 목을 타올이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살짝 더 위로 젖힐 수가 있어요. 살짝 구부렸다. 2번 동작은 목을 앞으로 구부렸다가 가슴 펴면서 뒤로 젖히기입니다. 1번 동작에서 가슴을 펴는 게 포인트. 자, 3번 동작은 수건을 이용해서 좌우로 고개 돌리기. 이때 고개가 15도 정도 위로 향하도록 합니다. 반대.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깍지 펴서. 4번 동작은 깍지
뼈까지 낀 손을 머리 뒤에 대고 앞으로 살짝 구부렸다 펴는 건데요. 펼 때는 위를 바라봅니다. 손 앞으로. 마지막 동작은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당기기입니다. 손을 당길 때 목을 뒤로 살짝 젖히는 게 이 동작의 포인트입니다. 운동요법의 포인트는 일단은 국소부위적, 즉 경추에서 이 거북목 상태가 되고 자세 변형이 되면서 아팠던 시간이 길게 지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두려움과 또 염려와 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 주변의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그래서 이완시켜주는 쪽으로 제가 운동을 좀 잡아봤고요. 톱니바퀴 이론에 근거해서 흉추와 요추, 골반까지 목 관절과 함께 쓰면서 그 자연스러운 척추의 커브들을 회복해 가면서 목에 있는 자세를 회복하는 식.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이 등, 그리고 허리, 골반의 자세들을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목이 좀 풀리고 또 원래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국소부위적, 전체적 이러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배운 운동법을 2주간 매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규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퇴근 후에도 전처럼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루틴이 있었습니다. 운동 시간 아니야? 해야 된다. 수건 여기 있다. 한 번이라도 빼먹지 않으려고 운동 시간 알람까지 맞춰놓고 하는데요. 동작 다 외웠어? 오. 헷갈리지 않고 동작? 되게 쉽던데? 이번 기회에 거북목 자세를 제대로 고쳐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출근 전, 저녁 먹고 난 뒤, 자기 전 이렇게 하루 3번씩 운동을 한답니다. 안 까먹고 하려고 알람도 맞춰놓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딱 시간 되면은 딱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는데, 확실히 좀 하니까 남편 스스로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면은 되게 좀 예전에 비해서 상쾌하게 좀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남편이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좀 뻐근하거나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거북목이 제일 심했던 현진 씨는 잘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어머니가 코치 겸 운동 메이트로 나섰는데요. 되게 턱이 딱 당겨지도록. 아니 천천히 타올로 턱을 좀 당기고 턱을 딱 위를 타올로. 그런데 어쩐지 동작이 살짝 어설퍼 보입니다. 쭉 밀어야 돼. 이게 아니라 봐봐. 엄마 보여줄게. 이 타이트하게 손을 딱 당겨. 이 턱을 샀어, 이렇게 밀어주라는 얘기야. 이거를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서 이렇게 몸은 가만히 있고 턱 저쪽으로 올려봐. 턱을 옳지 그렇게 내려주고. 어머니의 코치 덕분에 아까보단 자세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요. 새로 배운 운동이 현진 씨에게는 아직 익숙지 않나 봅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원래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됐네요. 제가. 제대로 동작을 해야지. 뭐 평상시에 잘못된 동작으로 하는 효과가 없지. 여기 승모근이랄나 고기가 약간 또 이렇게 딱딱했는데 그저께 이렇게 얼굴을 제가 오이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동은 하나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 교수님 만나고 운동하니까는 너무 가벼워졌어 몸이. 순천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는 손경희 씨도
근무 중 틈틈이 배운 동작들을 실천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자신의 운동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면서 서로를 북돋았는데요. 프로젝트 기간 한 명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드디어 2주가 지났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알려드렸던 운동 잘 해보셨습니까? 네. 꾸준히 잘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훨씬 편하세요? 네. 그래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2주 동안에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느꼈던 불편감에 개선된 점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해져 있었는데 그냥 의식을 진짜 그러네. 네. 근데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펴서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민규님 표정도 훨씬 그 전보다는 좀 편해진 것 같고. 안 했을 때보다 이게 근육이 이게 목 척추가 이 경추하고 이쪽이 경직대가 있는 것처럼 항상 느껴지거든요. 교수님이 얘기해 준 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좀 유연해진 느낌 그것도 나고. 과연 참가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2주 전 목 굴곡의 힘과 가동 범위를 측정했었는데요. 일자목에 디스크까지 있었던 정민교 씨의 경우 2가지 지표가 조금씩 개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가 가장 안 좋았던 노현진 씨의 경우는 목 굴곡의 힘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60대인) 손경희 씨 역시 힘과 가동 범위가 운동 전보다 좋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운동을 2주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가동 범위와 근력이 유의하게 이렇게 좋아진 것은 일단 거북목은 만성적인 자세의 변화 또는 자세 문제라고 보지만 또 이것을 한 15분, 20분 정도의 운동을 통해서 원래 있던 그 자세에서 개선된 자세로만 가져가면 근육이 생기지 않아도, 즉 근육이 그렇게 과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어도 가동 범위와 근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이게 근신경계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자세에 자꾸 가 있어 보고 또 가 있어 보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근신경계적으로의 변화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근육이 쭉 늘어난 것, 그리고 구조적으로 근육이 더 생긴 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범위가 좋아지고 근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